여러분, 평소에 카톡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카톡을 정말 많이 쓰죠. 사실 저도 뭐 매일매일 쓰는데 카톡을 쓰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저 메시지를 확인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가 확인했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뭔가 업무상 저 내용을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확인하면 바로 답장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바로 해서 줘야 될 것 같을 때 그럼 내용은 궁금한데 상대방이 제가 읽으면 읽음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싫어서 뭐 그런 방법 없을까? 라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뭐 좀 친구랑 다투거나 혹은 가족하고 알력싸움 같은 거 할 때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은 궁금한데 상대방이 내가 받는 걸 모르게 하고 싶다. 이럴 때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그런 기능 없나? 카톡에 왜 그런 기능이 없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저도 평소에 유튜브나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거의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이 기능이거든요.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거 사용하면 상대방 모르게 카톡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음, 그 1 표시 있잖아요. 그거 안 사라지고도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아주 쉽게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시고요.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스토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플레이 스토어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가방 모양의 스토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삼성에서 만든 스토어라서 갤럭시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들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검색창에 굿락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굿까지만 써도 이렇게 아래쪽에 돋보기 옆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어플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삼각형 모양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눌러서 우리가 어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갤럭시 꾸미기와 편리한 갤럭시라고 보이실 텐데 편리한 갤럭시 눌러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노티스타라고 영어로 써있는 이 어플이 보이면 이걸 설치해 줄 거예요. 자,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 설치하고 나면 정말 간단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위쪽으로 쭉 올리시면 설치된 그 노티스타라는 앱이 보이실 거고 이 어플을 눌러서 열어주세요. 열어보시면 중간에 시작 버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상단에 노티스타 활성화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핸드폰 이제 홈 화면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평소처럼 우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 치면 핸드폰이 켜지게 되죠. 그리고 화면 중간에 예전에는 없었던 화살표가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화살표에 손가락을 대고 위쪽으로 쓱 올려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핸드폰의 기존에 뭐 패턴이라던가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으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뜨게 되는데 이걸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카톡이 딱 오면은 글자 일부분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잘려가지고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글자가 잘려서 일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장문의 내용까지 다 보이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가 카톡 그 메시지를 누르지 않고도 여기에 뜬 알림만 가지고도 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카톡 메시지만 뜨는 게 아니라 모든 알람이 다 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문자가 와도 이게 메시지가 다 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알람만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방금 온 이 메시지를 한번 누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 메시지가 읽음으로 표시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화면에서처럼 이 메시지가 온 카톡방 자체를 누르면 그때는 숫자 1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알림을 보고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 혹은 이 메시지를 누르는 거 자체는 상대방에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뜬 메시지를 카톡만 뜨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 몇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여기서 핸드폰 상단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설정 눌러주세요. 중간에 사용자 필터 목록이라고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필터 추가 눌러주고요. 위쪽 필터 이름에 카카오톡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목록이라고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 깔아놨던 어플이 쭉 다 보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38개의 어플이 깔려 있어서 그 어플이 선택되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앱들의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앱 열에 있는 이 원을 눌러서 설정을 아예 싹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찾아서 이 어플만 활성화 시켜볼게요. 어플이 많아서 찾기 힘든데 그러면 핸드폰 상단에 보이시는 이 아이콘,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카카오톡을 입력하면 바로 카톡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카톡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에서 카톡만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다시 나와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핸드폰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끈 다음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자,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래쪽 카테고리 부분에 모두 보기뿐 아니라 방금 만든 카카오톡이라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카톡으로 오는 문자만 따로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알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따로 설정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이랑 문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상이 뭔가 바로 답변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한번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요. 참고로 제 영상 보시면서 제 핸드폰에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있는 핸드폰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뭘 따라했는데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잘 확인하고 있는지도 두 번째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제가 왜 이런 기종들은 되고 안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삼성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오늘 이 굿락 기능은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30 이하로 시작되는 기종, 예를 들어 20, 15 뭐 이런 기종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혹시 알고 계시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면 맞춤법이 헷갈릴 때가 있죠. 됐다인지 됐다인지 어떻게인지 어떻게인지. 물론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헷갈리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타자 치다 보면 그걸 또 오타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잘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거나 혹은 수정해야 되는 게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내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편한 친구면 상관이 없겠지만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 맞춤법이 틀리면 그거만큼 좀 부끄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맞춤법 검사기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이 맞춤법이 맞나 아니라를 확인해서 보내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사실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또 맞춤법이 아예 틀린지 모르고 그냥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틀렸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어플을 내 핸드폰에 딱 한 번만 깔아두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쓴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하면 걔가 바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이 기능은 핸드폰 키보드랑 연계가 되는 거라서 뭐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혹은 핸드폰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업무용 문서를 써야 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끔 얘가 도와줘요.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깔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거나 내가 일일이 타자를 치기 좀 번거롭거나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게 알고 나면 굉장히 쉽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네이버에서 만든 스마트보드라는 앱을 사용해 볼 건데요. 다른 키보드 맞춤법 검사 앱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안정성도 되게 높고요.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시고 검색창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플을 평소에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가 나오게 되죠. 이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맨 위쪽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어플이 뜰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아까 그 파란색 버튼이 열기로 바뀔 거고요. 열기 눌러줍니다. 자, 어플이 열리면 이렇게 간단한 소개창이 뜨는데 이건 빠르게 넘겨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다음을 눌러서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내 키보드 설정하기라고 뜨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1번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라고 문구가 파랗게 뜨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보이시나요? 그 옆에 있는 원을 오른쪽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라는 문구창이 뜨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핸드폰에 외부 키보드를 설치할 때마다 뜨는 주의 문구창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가져갔거나 그런 약관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에 앱이 작동된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파란색 화면으로 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중간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네이버의 초록색 창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어떤 키보드를 쓸 건지 선택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키보드 입력 방식 플러스 언어 추가를 눌러줍니다. 한국어 보이시죠?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두 벌씩부터 천진, 백악까지 여러 가지 키보드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키보드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씩 눌러보면은 어떤 방식의 키보드인지 아래 화면에서 키보드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평소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평소에 천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지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한 번 더 뒤로 가기를 눌러주면 모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앱의 대표적인 기능인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좀 헷갈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며칠 만에 보는 거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 문장을 쓰고 툴바에 있는 노트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내가 쓴 글에서 오타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바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아래쪽에 색깔별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나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아래쪽에 V 표시를 눌러주면 짜잔 이렇게 카톡 대화창에 수정된 글자, 그러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글자가 자동으로 복사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대로 상대방에게 전송만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음성으로 텍스트 변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방금 눌렀던 그 노트 모양의 아이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다음으로는 정말 신기한 기능,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자판 위에 있는 탭 중에 한글로 가, 영어로 A라고 된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열리고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한글로 글을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다. 자, 보이시나요? 내가 한글로 쓰고 있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글자가 번역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더 놀라운 기능은요, 내가 쓴 이 글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베트남이나 프랑스까지 총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외국인 친구랑 대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타자를 치긴 좀 힘들어 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 타자 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보이시나요? 내가 말하는 음성이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신기하죠? 자, 바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에 탭 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맨 끝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음성 입력 아이콘에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떨리면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내 탭창에 비어있는 원으로 끌어당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 키보드 탭창에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키보드 창에서 마이크 아이콘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중간에 있는 이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그냥 말을 하시면 돼요. 나 지금 카톡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보이시나요? 텍스트로 변환된 거?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입력된 거를 맞춤법이나 혹은 오타 없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내가 찍은 영상을 볼 때 좀 불편한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보통 갤러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보기 하는데요. 그때 영상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아래쪽에 필름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저장된 영상이 재생이 되기는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거를 특정 지점을 딱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 눌러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그 영상을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나만 불편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좀 편하게 볼 수 없나? 분명히 예전 핸드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옛날에 사용했던 아주 손쉽게 일반 플레이어처럼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거를 숨겨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숨겨둔 기능을 우리가 찾아내서 딱 한 번만 설정을 해주면 앞으로 핸드폰에서 영상 보실 때 전혀 불편함 없이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갤러리 앱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이 갤러리 앱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앱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짝대기 3개로 된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라고 있는데 그 설정을 눌러주세요. 설정에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갤러리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핸드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가 되거든요. 어쨌든 눌러서 들어와 보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갤러리라는 문구가 뜨고 아래로 숫자가 나온 버전이 나온다면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나가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손가락을 갤러리 아래쪽 버전이 써있는 이 숫자 부분에 대고요. 화면을 연속해서 눌러주세요. 한 6번에서 7번 이렇게 따다다닥 눌러주시면은 화면 아래쪽으로 랩스 갤러리 랩스 is enable 이라는 문구가 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구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면요,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뒤로 가기 아이콘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는 없었던 갤러리 랩스라는 탭이 하나 생겼어요. 갤러리 랩스는 갤러리 앱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실험실 같은 그런 건데요. 우리 카카오톡에도 실험적인 그런 기능들이 모여있는 실험실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특별한 어떤 기능들은 이 갤러리 랩스에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능을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갤러리 랩스를 눌러주세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화면을 조금만 올리다 보면 중간에 Theme Strip in Viewer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을 왼쪽으로 옮겨서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홈 화면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자, 아래쪽에 세로로 된 짝대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모두 닫기까지 해주셔야 설정이 완료됩니다. 모두 닫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갤러리 앱을 들어가서 보고 싶은 영상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달리 이제는 아래쪽으로 필름 형식의 탭은 나오지 않고 동영상 재생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 재생하는 플레이어가 열리고 아래쪽으로 재생바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유롭게 손가락을 대고 재생바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거나 영상으로 넘어갈 일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러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은 화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옆에 있는 사각형의 모양의 아이콘은 영상 재생 화면을 작게 만들 수 있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가끔 우리 유튜브를 볼 때도 다른 거 보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이 갤러리에 있는 이 영상들도 그렇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눌러보시면 이 영상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0.25배속, 그러니까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의 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2배까지 더 빠르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가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금 장치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 화면에 터치,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보통 영상이 중지되거나 영상이 없어지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잠금을 해두면 터치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본다거나 혹은 이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터치 한두 번 해서 영상이 꺼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면 안 된다 할 때 잠금 장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걸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해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이 갤럭시 버전보다는 제가 방금 적용한 이 기능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했어요. 특히나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신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통화하다가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뭐라고? 잘 안 들려, 이렇게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나나 혹은 상대방이 좀 시끄러운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기능이고요. 특히 이제 소음이 좀 많은 곳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평소에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기능을 해드리고 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랑 통화를 할 때 주변의 소음을 싹 사라지게 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이 기능은 상대방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지만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도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 주변 시끄러운 소음을 딱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이것도 계속 핸드폰 사용하면서 쓰실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저희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제가 아까 새로 나온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기종들이 있고 아닌 기종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정리해서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기능은 제가 갤럭시에 숨겨진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설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핸드폰에서 설정이다 라고 하면 핸드폰에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 눌러서 뭐 목소리 강조 모드 이런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냐? 바로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통화 도중에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화 도중에 내 핸드폰 보면서 뭘 설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할 수 있는 114로 저는 전화를 걸어서 해볼 건데요. 아니면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야, 너 전화 이제 일단 받아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해서 전화 걸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전화 아이콘을 눌러서 114를 누르고 통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통화가 시작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아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여러분 핸드폰에도 뜨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쓱 내려주세요. 자, 그렇게 2번을 내려주시면 맨 위쪽에 마이크 모드라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마이크 모드를 눌러줍니다. 마이크 모드 창이 열리면서 표준, 목소리 강조 이 2가지 선택창이 보이실 거예요. 이 표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왔던 그런 통화 음질을 말을 하고요. 목소리 강조는 주변 소음들을 없애고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목소리 강조 부분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완료 부분까지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화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통화하는 통화 음질을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뀐 버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운선입니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소리 강조 버전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운선입니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강조 설정을 하면 소리가 아까랑 조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표준 모드, 아무런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주변의 음악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웅웅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 강조 모드를 사용하고 나니까 주변의 소음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목소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린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능은 스피커 모드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스피커 모드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면 상대방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이때 단점은 나도 핸드폰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 주변 소음까지도 같이 들리는데 이 목소리 강조 모드를 이용하면 주변 소음은 차단되면서 내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훨씬 더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스피커 모드를 했을 때 나에게 훨씬 더 잘 들리는 장점이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거 한번 설정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다신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설정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내가 놀러 갔는데 상대방한테 여기 바닷가에 있는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목소리 강조 모드를 하면 파도 소리를 아무리 들려주고 싶어도 그게 잘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아까 설정했던 방식 그대로 통화 중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내려서 마이크 모드에서 다시 표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사용하실 때는 목소리 강조 모드가 좋고요. 내가 뭐 특수한 상황에 주변에 어떤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표준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총 23가지 기능을 한 번에 점검해주는 내 핸드폰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목소리 모드는 좀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랑 더불어서 내 핸드폰에 어떤 기능 이상이 없는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핸드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자가 진단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까랑 반대로 웬만한 갤럭시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사용할 때 이거 핸드폰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뭘 잘못 사용한 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이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화면 오른쪽 위에 손가락을 대고 쓱 올린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면 설정 눌러주세요. 자, 쭉 내려서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면 추가 관리 탭에 자가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휴대전화 진단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 숫자가 보이고 아래쪽으로 쓱 내리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제 핸드폰에서는 총 23개의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건 각자 핸드폰의 성능이나 기종마다 다르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래쪽에 전체 진단 시작을 눌러주시면 바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상태 점검, NFC 점검, 심, 재부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검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내가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당황하시지 말고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 화면 터치 구간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저처럼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다음 것도 화면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핸드폰 점검이 쭉 그대로 진행이 돼요. 쭉 한번 봐볼게요. 스피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당연히 통화 음질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을 점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이거 점검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건너뛰기 눌러서 그 구간만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서 아이콘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흐리게 표시된 것도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핸드폰 23개의 구간 중에서 18개의 점검 완료, 5개는 건너뛰기, 1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떴어요. 이거 처음에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전체 진단 시작을 다시 눌러서 지나친 진단을 이어서 하기 라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내가 건너뛴 부분의 점검을 따로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 하시면 서비스 센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뜨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죠.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생겼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각종 증명서, 뭐 등본이라던가 초본 이런 것들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혹시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내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 개인정보 노출이 될까봐 뭐 신분증 사진이라던가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을 삭제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다운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갤럭시 핸드폰에는 앨범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촬영한 사진을 나만 볼 수 있게 잠궈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평소에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친구한테 보여주다가 보여주기 싫은 사진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다, 혹은 내 핸드폰에 개인정보가 많아서 혹시라도 걱정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영상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기기 기능을 설정하면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소중한 내 개인정보 앨범 보이시죠? 근데 없어졌죠? 분명 없는데 짠! 하고 다시 나타났죠? 자,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앱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사진, 앨범, 스토리 탭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앨범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앨범을 선택해서 내가 앞으로 숨기고 싶다 하는 앨범을 만들어주세요. 앨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정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으면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개인정보라는 앨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앨범에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과 사진을 넣어줄 거예요. 이동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 앨범에 먼저 들어가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하고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기존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다 선택이 됐으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앨범으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앨범에 있는 사진을 어디로 옮길 건지 선택하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개인정보라는 앨범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앨범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 하고 터치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쑥 하고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한 번에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내가 만든 앨범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하단 아래쪽에 앨범 탭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앨범 숨기기를 눌러주면 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앨범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숨기고 싶은 앨범을 먼저 찾아주세요. 개인정보 앨범이라고 있죠. 이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를 눌러서 밖으로 나와보면 짜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개인정보 앨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 보관하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앨범을 숨기기 하면 나는 이 앨범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만약에 내가 이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을 눌러서 앨범 숨기기를 눌러주고 활성화되어 있던 이 앨범을 다시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켜주면 화면에서 아까 숨겨놨던 그 앨범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이라던가 혹은 자주 사용하는 저의 개인적인 정보 혹은 제가 가끔 찍었던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셀카 같은 것들 넣어서 이렇게 숨겨놓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이건 단점이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도 이 기능을 알게 되고 당연히 내가 숨겨놨던 이 앨범을 상대방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앨범 잠금 기능인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기능을 사용해서 앨범을 잠그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 잠긴 앨범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숨겨진 그 앨범을 비활성화만 시키면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이 잠금 기능은 잠근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그고 나서 이걸 어떻게 열 수가 있느냐? 바로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마다 비밀번호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앨범을 잠그게 되고 이걸 패턴을 다시 입력을 하면 그 앨범이 열리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부터 앨범 잠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아주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시 갤러리 앱을 열어주시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짝대기 3개가 있는 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갤러리 정보라고 있습니다. 갤러리 정보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화면에 갤러리라고 큰 글씨가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 버전이라고 해서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숫자에 손가락을 대고 연속으로 6번에서 7번 정도 터치를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럼 이렇게 터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화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영어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잘 보였다면 정확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뒤로 가기 아이콘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고 이제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탭이 하나 보이실 건데 바로 갤러리 랩스라는 탭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가 없이 쭉 보시면서 앨범 엔트리 락스라고 적혀있는 이 영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이 문구의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다 끝났어요. 상단 오른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세로로 된 짝대기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모두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설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갤러리 앱을 눌러서 열어주시고 내가 잠그고 싶은 앨범에 손가락을 꾹 하고 눌러보세요. 자, 그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은 점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락 앨범을 선택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개인정보 앨범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어요. 아까는 이게 없었었죠. 이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라는 거는 이 앨범이 잠겨 있다라는 뜻이고, 잠겨 있는 이 앨범을 풀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앨범이 있다는 존재는 알 수 있지만 앨범 안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인정보 앨범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문을 입력하거나 패턴을 사용하라는 문구만 뜨고 앨범이 열리지가 않게 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앨범 숨기기 기능도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서 앨범 숨기기를 눌러주시고 잠겨있는 개인정보 앨범 옆에 있는 원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보시면 좀 전에 보였던 개인정보 앨범이 아예 사라졌죠. 만약에 누군가 내 핸드폰에서 숨겨져 있는 그 앨범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주면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잠궈놓은 앨범을 계속해서 잠그고 싶진 않아, 이제는 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내가 이제 잠궈놨던 그 앨범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언락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이게 풀리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제 핸드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최신 폰을 쓰고 있어서 무려 100만 원을 주고 제가 쿠팡에서 샀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100만 원 값어치 하고 있나? 요즘 갤럭시에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능들을 쓰다 보면요, 와, 이거 값어치 한다,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핸드폰으로 보고, 사실 핸드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24시간 사용을 하고 있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핸드폰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용한 기능들만 제가 오늘 날짜만 모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캡처 기능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면 캡처를 해서 보낼 때 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캡처되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죠. 그러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내 핸드폰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혹은 거슬리는 그런 부분까지 다 캡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하고 위아래를 막 잘라서 이렇게 2번 작업을 해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상당히 좀 귀찮은데요. 설정 한 번만 하시면 이런 수고를 모두 다 덜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화면 캡처 및 녹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중간에 있는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화면 캡처를 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capture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기능이지만 굉장히 유용하니까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엣지 패널 기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장자리를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날씨, 계산기, 클립보드, 나침판처럼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한 번에 쫙 나타나게 돼요. 이 기능의 가장 좋은 점은 핸드폰에 잠금을 풀지 않고도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마인드 기능을 사용해서 일정을 먼저 적어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손가락으로 쓱 이렇게 밀어서 할 일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 상단에서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쓸어내려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서 엣지 패널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사용 안 한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패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뜨게 되는데 이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도구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 계산기, 리마인더, 클립보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단에 갤럭시 스토어를 누르면 다양한 패널들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인기 탭에 보시면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무료 탭
이라는 곳이 있고 이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탭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측면 버튼 앱 열기 기능인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애가 있거든요. 가끔 영상 뒤쪽에 애기 울음소리가 등장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는 하는데 아무튼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순간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막 핸드폰 찾아서 카메라 앱 열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서 그 순간 포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진 촬영을 바로 멋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앱을 일일이 앱을 찾으실 필요가 없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하는 앱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먼저 설정 아이콘을 열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측면 버튼의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자, 여기서 2번 누르기 옆에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마 기본 설정으로는 카메라 빠른 실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카메라 빠른 실행을 선택하시면 또 2번 눌렀을 때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진짜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앱 열기를 눌러서 톱니바퀴를 선택하시면 설치된 앱 목록이 쫙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참고로 지난번에 업로드한 음성 녹음 방법 영상에서 이거 실행이 잘 안 된다 하시는 의견이 있었는데 핸드폰 기종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측면 버튼의 설정을 통해서 음성 녹음 앱을 설정하면 쉽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자동 녹음까지 진행되는 기능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굿락 앱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카드에 올려놓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분할 화면 기능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에 2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메모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막 채팅하면서 나 검색도 하고 싶다 이러실 때가 있죠. 그래서 2가지 일을 동시에 핸드폰 화면에서 하고 싶다 이러실 때가 있는데 한 화면에서 2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세로줄 3개가 최근에 사용한 앱이다 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실행 중인 앱 목록이 나타나면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앱의 로고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옵션을 선택하시면 해당 앱의 화면이 위쪽에 고정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화면에 이거랑 같이 사용할 2번째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요. 2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을 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는 제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고 또 다른 쪽에서 메모를 하거나 혹은 브라우저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쓰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중간에 점 3개 보이시죠? 이거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쓸어내려 주시면 다시 원래 화면, 하나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막상 써보시면 좀 편리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엣지 라이팅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림이 오면 화면 가장자리가 빛나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알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유용한 기능인 이유는 우리가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걸 이용하면 눈에 띄게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설정 아이콘을 열고 알림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알림 팝업 스타일을 눌러주시고요. 엣지 라이팅 스타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 내 핸드폰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색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급으로 들어가서 투명도라던가 너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알림을 넓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림 하나도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바꾸면서 나한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엣지 라이팅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요즘은 뭐 약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하루에 3번, 2번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먹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을 챙겨 먹다 보니까 이 시간에 먹었어야 됐는데 혹은 이 약이랑 이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됐는데 이런 걸 좀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실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2개를 같이 먹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약 먹는 것도 사실 좀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핸드폰에서 아주 신기한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바로 뭐냐면 복약 기능입니다. 우리가 삼성에 보면은 헬스 앱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통 이제 만보기라던가 혹은 운동할 때 사용하려고 많이 쓰시는 어플인데요. 여기에 약 복용 시간을 알림으로 받아보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의 정보 그리고 이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주의사항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들이 생겼어요. 특히나 이 약병을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을 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무엇보다 사실 알림이 오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약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명이 많이 없었어요. 업데이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따끈따끈한 정보니까 영상 보시면서 평소에 약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 화면을 아래쪽으로 쓱 내려서 검색창에 헬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사람 모양의 삼성 헬스 앱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눌러서 열어줍니다. 자, 이 헬스 앱을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용약관 업데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계속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삼성 헬스 앱이 열리고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약이라고 적힌 탭이 보이고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시작하기를 선택하시면 복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약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복용 중인 약을 추가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 옆에 약 이름 입력이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예시로 타이레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여러 종류의 타이레놀 목록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약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헷갈린다, 이게 맞나? 그러면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이나 약국 봉투에 보시면 약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형 부분을 선택해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캡슐인지 액체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용량, 한 번 먹을 때 몇 개를 먹는지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은 화면 아래쪽에 다음을 눌러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복용 중인 약의 모양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모양이 보일 건데 여기서 모양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나는 귀찮아 그러시면은 카메라를 눌러서 이 약의 실제 사진을 찍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실제 사진을 찍어두면 사실 약이 여러 개일 때 모양 보고 고르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복용 중인 약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 권한 설정이 나오게 되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면 화면에 약이 잘 보이도록 약병을 맞춰서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찍은 사진이 복약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약의 복용 빈도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3번 먹을 건지 아니면 하루에 1번 먹을 건지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직접 설정을 눌러서 시간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시간을 지정하면 정말 편리한 게 내가 먹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약 먹어야지 하고 그때 약을 정확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림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림 허용 옆에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소리 그리고 진동으로 이 시간이 딱 되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자, 그리고 권한 허용이라는 이게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가 설치한 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삼성 헬스 앱을 찾아서 알림 설정을 활성화해 주셔야 알람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 이제 설정이 다 됐으면 내가 설정한 횟수,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기능인데 우리 이 삼성 헬스 앱의 약 정보는요. 대한약사회 산하의 약학정보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효과, 효능, 복용할 때 주의사항까지 모두 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황달이 있다거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와 같이 복용을 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의사항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듣긴 듣죠.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멀어지게 되면 혹은 이 약을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주의사항을 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맞다,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이럴 때 먹으면 안 되지 라는 거 주의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내가 등록한 복용 일정, 그리고 남은 알약 개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약을 먹다 보면 다 떨어질 때 됐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약이 다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병원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걸 설정해 두시면 이쯤 돼서 내가 병원 가서 약 받아야 되네? 이런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약 개수를 10개로 설정하고 리필 리마인더를 5개로 맞추면 5개 남았을 때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필 리마인더는 몇 개 남았을 때쯤에 나한테 알림을 준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필요하면 여기서 설정을 해서 알림이 왔을 때 병원을 방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약의 별칭도 추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설정이 다 되셨다면 저장 눌러주세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약에 대한 설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약을 더 먹는다라고 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등록을 해주시면 되죠. 등록을 싹 다 해주고 나면요, 달력의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되고, 알람이 딱 울리면요, 이 앱으로 들어와서 복용 버튼을 눌러서 내가 언제 먹었는지, 혹은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먹었다는 뜻이겠죠. 이 기록들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약은 사실은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 기록들을 이용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이거 잃어버리자마자 이거 핸드폰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안에 내가 삼성페이, 신분증 복사본, 개인정보 다 있는데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해외여행 가서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 외국인들이 내 정보 다 털어가가지고 어디서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이 얼마 전에 최신 도난 방지 기술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가면 자동으로 기기를 잠궈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내 핸드폰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싹 낚아챈다, 혹은 자전거나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걸 감지해서 잠금이 싹 걸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실 소매치기 이런 경험들 되게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락 같은 것도 걸어놓고 많이 하시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누가 가져가도 개인정보를 확 보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이 기능들은 인터넷 연결이 끊겨도 잠금이 유지가 되고, 핸드폰을 누가 가져간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기기를 싹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개인정보 보호에는 정말 탁월한 기능이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핸드폰을 쓰실 수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설정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구글의 도난 방지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 설정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상단에서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쓸어 내려주시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구글이라고 써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구글 서비스 화면이 열리게 되면서 아래 추천,
모든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개인 및 기기 안전 탭에서 도난 방지라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고, 도난 감지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난 감지 잠금을 사용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사용 설정을 눌러주시면 끝이 나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핸드폰을 낚아챘다, 정말 소매치기 당했다, 그래서 도망친다 라고 했을 때 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핸드폰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설정한 비밀번호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핸드폰을 아예 열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을 커피숍 테이블에 그냥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안전한 나라지만, 소매치기가 많은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일하러 간다거나 했을 때는 꼭 설정해 두시면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요, 오프라인 기기 잠금인데요. 도난 감지 잠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활성화해 주세요. 자,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기기가 오프라인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잠금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그때 인터넷 연결을 끊으려고 할 때 기기가 자동으로 잠금이 걸려서 데이터 보호가 강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핸드폰이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잠금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이 정보를 보고 싶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어. 그래서 다시 찾을 수는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도 도난 방지 기능과 같이 꼭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기능은 원격 잠금 기능입니다. 원격 기기 보안 탭 바로 아래쪽에 있죠. 원격 잠금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원격 잠금 사용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android.com 락이라는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다른 기기에서 원격으로 내 핸드폰을 잠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컴퓨터나 다른 핸드폰에서 android.com 락에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잠금을 걸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 기능의 정말 놀라운 점은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하면 별도의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소개한 이 기능은 제가 삼성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삼성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요, 그냥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아래쪽에 있는 기기 잠그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이 잠금 설정이 돼서 설정한 비밀번호 패턴 없이는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기능을 추가로 알려드리면, 아래쪽에 나오는 내 기기 찾기를 눌러주면요, 잃어버린 휴대폰의 위치를 바로 검색을 해주고, 심지어 그 핸드폰 가까이에 가서 소리를 누르면 그 소리를 재생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저는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핸드폰이. 근데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카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다시 갔죠. 근데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재생을 해보니까 어디 구석에 이제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없었다면 사실은 카페 전체를 막 사람들 있는 데서 헤매고 다녔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끔 저도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뭔가 극심한 문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무조건 설정해놔야겠다. 그리고 이 방법을 기억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만큼 잃어버릴 가능성도 좀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꼭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요, 아래쪽에 있는 기기 초기화를 눌러서 핸드폰 안에 있는 내 소중한 정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위치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예요. 이런 이제 글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핸드폰을 외국인이 가져가서 해외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선박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쉽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핸드폰은 못 찾더라도 핸드폰 안에 있는 내 정보라도 지켜야겠죠. 그럴 때는 휴대폰 초기화 기능을 사용해서 정보를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이제라도 나오니까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 핸드폰 잠금 해제할 때 옆에 막 사람들 많다 보면 약간 그 시선이 신경 쓰여서 불편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 패턴을 입력하다 보면은 물론 상대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손동작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뭔가 다 공개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누를 때 사실 비밀번호 맨 앞자리 이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 보면 내 비밀번호가 다 노출되는, 그렇다고 딴 데 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색한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갤럭시 스마트폰의 숨겨진 보안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패턴 숨기기와 비밀번호 가리기 기능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능들을 설정하시면 주변에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안전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갤럭시 10년 이상 쓰고 있었지만 이거 몰랐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부분 좀 잘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불편함은 다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 숨기기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을 켜면 잠금 패턴이 화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손 움직임만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핸드폰의 비밀번호 패턴 설정해 놓고 핸드폰 열게 되시잖아요. 근데 내가 손가락 이용해서 패턴을 풀 때 핸드폰 화면을 보면 손가락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패턴이 그려지게 돼서 그 동선이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 패턴 입력할 때 옆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사실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패턴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설정을 해놓으면요, 패턴을 풀 때 화면에 동선이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하고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화면을 올리다 보면 잠금 화면 및 AOD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핸드폰에는 잠금 화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니까 같이 눌러주시고요. 화면 중간에 있는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내 핸드폰의 패턴 거기다가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안 잠금 상세 설정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맨 위쪽에 있는 입력한 패턴 보이기 옆에 있는 원을 왼쪽으로 움직여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간단하죠? 그럼 이제부터 비밀번호 패턴을 손가락으로 풀 때 이 화면에서 그려지지가 않게 돼요.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는 설정한 비밀번호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려도 화면에서 나오지 않게 돼요.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사용해보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혹은 나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아 하시면 방금 설정한 방법대로 똑같이 들어가셔서 입력한 패턴 보이기 이 상태를 다시 활성화된 상태로 놔두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요, 비밀번호 가리기 기능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혹은 웹사이트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아이디 치고 나서 비밀번호 입력할 때 보면 이 비밀번호 뒤에는 이렇게 별로 돼 있는데 첫 글자는 숨김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다 노출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 앱에 로그인을 하려고 비밀번호를 이제 치다 보면, 자, 보이시나요? 내가 쓴 비밀번호가 하나하나 다 입력이 돼요. 다음 이어지는 비밀번호 치기 전까지는 이 화면상에 숫자든 글자든 좀 전에 제가 입력한 문자가 무조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걸 누가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내 비밀번호를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물론 야, 비밀번호 보니까 저쪽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상단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하고 내려준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서 열어주세요. 자, 아래로 쭉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시고요.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움직여서 비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어서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홈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간단하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와 다르게 이제는 첫 글자가 표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보안이 더 잘 되고, 특히 저같이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상시 녹화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상을 누군가 보게 되면 비밀번호가 다 공유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설정을 해두고 나니까 비밀번호 노출될 걱정이 전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잠금 해제를 할 때 타인의 시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숨기기와 비밀번호 가리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안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안심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누구나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영상 보신 다음에 내 핸드폰에 설정해보고 또 주변에 친구들 핸드폰에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사용해보면 익숙해지고 또 이게 비슷하거든요. 거의 설정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새로운 기능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사용해보시면 훨씬 더 스마트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운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